이 사연은 서울의 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골목길에 검은색 벤츠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차 안에서 내린 남자는 깔끔하게 다림질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죠. 52살의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롤렉스 데이토나가 채워져 있었어요. 최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들어선 곳이 바로 이 골목이었거든요. 평소라면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곳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락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간판 글씨는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지만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냄새는 그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가게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국밥 끓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메뉴판이 손글씨로 적혀 붙어 있었죠.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은 몇 명 없었지만 여전히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최 회장이 구석자리에 앉자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은희였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번져 있었죠. 어서 오세요. 은희가 밝게 인사하며 물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의 모습을 보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정중하게 메뉴판을 건넸어요. 뭐 드시겠어요? 최 회장은 메뉴판을 받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런 곳에서는 자신 같은 사람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소고기 국밥 하나 주세요. 최 회장이 말했어요. 네, 소고기 국밥 하나요. 은희가 대답하며 주방 쪽으로 주문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이 시계를 보는 모습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저 시계. 은희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들었죠. 네. 뭐라고 하셨나요? 은희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최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에 구입한 롤렉스 데이토나였어요. 당시에는 젊은 나이에 무리해서 산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계였죠. 주방에서 은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저 손님 시계 봤어요? 우리 엄마 시계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뭐, 그럴 리가 있나? 주방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이 대답했어요. 정말이에요.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신기하죠? 최 회장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의 시계는 한정판 모델이었거든요. 그것도 당시 국내에 몇 개 들어오지 않은 희귀한 모델이었죠. 그런데 국밥집 직원의 어머니가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설마 가짜를 보고 갔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최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곧 은희가 뜨거운 국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고기 국밥 나왔어요. 그녀가 국밥을 놓으며 다시 한번 최 회장의 시계를 힐끔 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기요, 혹시 그 시계. 정말 신기해요. 네. 최 회장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아, 그냥. 저희 엄마 시계랑 정말 똑같아서요. 은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봐서 잘 알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최 회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계는 30년 전 20살 때 첫사랑에게 선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대출까지 받아서 산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직원이 자신의 어머니가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이건 흔한 모델은 아닌데요.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더 신기하네요. 은희가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엄마가 진짜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시면서 가끔씩만 꺼내보세요. 최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소중하게 보관한다는 말, 그리고 똑같은 시계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 시계, 어머님이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나요?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한 2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아니,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 은희가 손가락으로 계산하며 대답했어요. 최 회장은 국밥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그가 20살 때 선물했던 시계. 그 시계를 받았던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너무나 황당무계한 상상이었으니까요. 아, 죄송해요. 괜히 이상한 얘기해서요. 은희가 최 회장의 굳은 표정을 보고 미안해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시계와 30년 전의 기억들만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다른 손님이 은희를 불렀습니다. 은희야, 저 시계 얘기 좀 더 해봐. 정말 똑같다고? 네, 정말이에요. 신기하죠? 은희가 다른 테이블로 가며 대답했어요. 최 회장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시계를 손목에서 잠시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계의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보였어요. Forever Young이라는 영문이었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30년 전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럴 리가. 최 회장은 혼잣말을 하며 다시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계속 먹으면서도 계속 은희를 쳐다보았어요. 20살의 밝고 순수한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거든요. 최 회장은 국밥을 다 먹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은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저기요. 네, 말씀하세요. 은희가 밝게 대답하며 다가왔어요.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희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어요. 저희 엄마요? 왜 갑자기? 아, 그냥. 시계 얘기를 하다 보니 궁금해서요. 최 회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미영이에요. 근데 왜요? 은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죠. 최 회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미영. 30년 전 자신의 첫사랑의 이름이었어요. 그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던 생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혹시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최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50살이세요. 근데 정말 왜 그러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은희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50살. 자신과 2살 차이. 최 회장은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산서를 달라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네. 계산은 5천 원이에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건네며 말했어요. 거스름돈은 됐어요.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되는데. 은희가 당황했지만 최 회장은 이미 가게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온 최 회장은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미영.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30년 전 20살의 대학생이었던 자신이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에서 만났던 그 여자. 같은 나이였지만 가난한 집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하던 그녀였죠. 차 안에 앉은 최 회장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영이와 사귀었어요. 그녀에게 시계를 선물했던 날도 기억났습니다. 생일 선물로 주면서 언제까지나 젊게 살자며 시계 뒷면에 퍼레버 영이라고 새겨달라고 했던 것도요. 하지만 결국 부모님의 반대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라 유학을 갔고 미영이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때 자신은 비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미영이가 임신을 했다면, 은희가 미영이의 딸이라면, 최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은희의 나이가 20살이라고 했으니 계산이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추측일 뿐이었죠. 한편 국밥집에서는 은희가 다른 직원들과 아까 손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언니, 아까 그 아저씨 왜 그렇게 이상하게 굴었을까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글쎄, 부자들은 원래 좀 이상해. 주방에서 일하는 순자가 대답했어요. 근데 진짜 너희 엄마 시계랑 똑같다고 했어? 네, 정말 똑같았어요. 색깔도 모양도 심지어 시계줄까지. 신기하죠? 너희 엄마가 그 시계를 어디서 났는지 물어본 적 있어?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예전에 받은 거라고만 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세요.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날 저녁 은희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미영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가게에 이상한 손님이 왔어요. 이상한 손님? 네, 정장 입고 비싼 시계 찬 아저씨였는데 엄마 시계랑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미영이의 손이 리모컨을 쥔 채로 멈췄습니다. 뭐라고? 정말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이상하게 굴더라고요. 엄마 이름이랑 나이까지 물어보고 미영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희를 바라봤어요. 이름이랑 나이를 물어봤다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계가 똑같다고 했을 뿐인데. 미영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받았던 그 시계.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가끔씩만 꺼내보는 그 시계 말이에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50대 중반쯤? 키가 크고 정장이 잘 어울리고 부자 같아 보였어요. 아, 그리고 성이 최 씨라고 하던데요.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 그 성씨를 듣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최진우. 자신의 첫사랑이자 은희의 아버지였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아니야. 괜찮아. 미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미영이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시계가 나타났죠. 30년 전 진우가 선물해준 롤렉스 데이토나였습니다. 시계를 손에 들고 뒷면을 보니 퍼레버 영이라는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어요. 그날 진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아, 우리 언제까지나 젊게 살자. 이 시계처럼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진우는 떠났습니다. 유학을 간다며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영이는 혼자서 은희를 낳아 키웠습니다. 진우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로요. 설마 정말 진우가 나타난 건가? 미영이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원망과 그리움,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때 은희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잠깐 쉬고 있어. 미영이가 재빨리 시계를 상자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시계 누가 준 거예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진우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말이죠. 그냥 옛날에 받은 거야. 이제 잠자. 내일 일찍 나가야 하잖아. 네, 알겠어요. 엄마도 일찍 자요. 은희가 나간 후 미영이는 다시 시계를 꺼내 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치 그때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일 다시 가게에 올까? 미영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진우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은희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제 털어놓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만난 은희와 정미영이라는 이름만 맴돌고 있었어요. 부장님, 최 회장이 비서실장인 박 부장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혹시 개인적인 조사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박 부장은 15년간 최 회장을 보좌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무엇을 조사해 드릴까요? 정미영이라는 여성에 대해서요. 나이는 50살 딸이 은이라는 20살 여자아이가 있고 현재 미락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박 부장은 메모를 하면서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 회장이 이런 개인적인 조사를 부탁한 적은 없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드릴까요? 가족관계, 과거 이력. 그리고 최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30년 전쯤에 누구와 교제했는지도 알아볼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급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조사해 주세요. 박 부장이 나간 후 최 회장은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정말 미영이가 그 미영이라면 은희는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임신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숨긴 걸까요? 한편 국밥집에서는 은희가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계속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의 눈이 부어 있었거든요. 엄마, 어젯밤에 우셨어요? 은희가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미영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제 한 얘기 때문인가요?
그 아저씨 얘기. 미영이는 잠시 멈칫했어요. 은희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 사람, 정확히 어떻게 생겼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은희는 기억을 떠올려 보며 말했어요. 키가 175cm 정도, 머리카락은 약간 회색이 섞여 있고, 눈이 크고, 목소리는 좀 낮은 편이었어요. 아, 그리고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미영이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진우의 특징과 너무나 일치했거든요.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은 진우만의 특징이었어요. 엄마, 혹시 그 사람 아세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미영이가 고개를 저었지만 은희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후가 되자 국밥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제 최 회장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정미영 씨 계신가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은희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저희 엄마요? 지금 없는데. 누구세요? 아, 저는 박 부장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잠시 뵙고 싶어서요. 그때 마침 미영이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가게 앞에서 정장 입은 남자를 보자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정미영 씨이신가요? 박 부장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네. 근데 누구시죠? 미영이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진우 회장님의 비서실장 박영수라고 합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요. 미영이는 최진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진우였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진우요?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미영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은희가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 미영이가 겨우 정신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 부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야, 가게 봐줄 수 있지? 네, 물론이죠. 근데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금방 올게. 미영이는 박 부장과 함께 가게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자 박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30년 전에 최진우 회장님을 아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미영이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어제 회장님이 따님께서 일하시는 국밥집에 다녀오셨는데 시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시계 이야기요? 네. 회장님이 차고 계신 시계와 똑같은 시계를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따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최진우 씨를. 박 부장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세요? 30년 전에 사귀었어요. 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따님 은희 양의 아버지가.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네, 맞아요. 박 부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실까요? 저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미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갑자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어제부터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혹시 따님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박 부장은 명함을 꺼내 미영이에게 건넸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회장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영이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우 회장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그 진우가 이제는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미영이는 국밥집으로 돌아갔어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맞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옛날 아는 사람 얘기였어. 옛날 아는 사람? 그 아저씨랑 관련 있는 거예요? 미영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은희에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딸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미영이는 다시 시계를 꺼내 보았습니다. 퍼레버 영이라는 글씨를 보니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진우와 함께 걸었던 거리, 함께 먹었던 음식, 함께 꾸었던 꿈들이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혼자서 은희를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밤새 아이가 아파서 잠을 못 잤던 날들,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른 날들,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은희가 보였던 외로운 표정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영이는 시계를 가슴에 안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진우를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은희에게는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최 회장은 박 부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온통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확실한가? 최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정미영 씨가 직접 인정하셨습니다. 은희 양이 회장님의 딸이 맞다고요.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렴풋이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쁨과 당황,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던가 많이 힘들게 사신 것 같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느라.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국밥집에서 일하고 계시고 작은 투룸에서 따님과 단둘이 살고 계십니다. 최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부모님이 마련해준 길을 따라 유학을 가고 사업을 물려받아 성공했지만 미영이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고생했던 거죠.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나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님에게도 아직 말씀하지 못하셨다고 하고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30년 만의 재회를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군. 최 회장이 자책하듯 말했어요. 그분이 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미영이를 만나서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은희에게는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최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대학생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는 미영이와 함께 찍은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20살의 미영이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자신도 지금보다 훨씬 순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최 회장은 사진을 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때 더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요? 왜 부모님의 반대에 굴복했을까요?
만약 그때 미영이와 함께했다면, 은희를 처음부터 키울 수 있었다면. 한편 국밥집에서는 은희가 어머니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는 자꾸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이 안 와서. 미영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혹시 그 아저씨 때문이에요? 시계 아저씨 말이에요. 미영이는 깜짝 놀라며 은희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그 아저씨가 다녀간 뒤로 엄마가 이상해졌거든요. 그리고 어제 온 그 정장 아저씨도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은희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은희야. 미영이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엄마, 저한테 비밀이 있으시죠? 은희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미영이는 한참 동안 은희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 있어. 아빠에 관한 거죠? 미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은희가 이렇게 예리하게 눈치챌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는 저한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저는 항상 이상했어요. 아빠 사진도 없고 아빠 얘기를 하면 엄마가 항상 슬퍼하시고. 은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영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말할게. 하지만 놀라지 마. 네, 들을 준비됐어요. 미영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내 아빠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살아계셔. 은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계 아저씨가 내 아빠야. 은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였거든요. 그럼 아빠가 저를 보러 온 거예요? 아니야. 아빠는 내가 자기 딸인 줄 몰랐어. 우연히 시계 때문에 알게 된 거지. 그럼 아빠는 저를 버린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미영이가 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있는 줄 몰랐어. 엄마가 말하지 않았거든. 왜요?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는 너무 달랐어. 아빠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엄마는 가난했지.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은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가 이렇게 밝혀질 줄은 몰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모르겠어. 엄마도 혼란스러워. 미영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은희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 그것도 부자인 아버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빠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해요? 글쎄, 아마 그럴 거야. 비서가 와서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거든.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미영이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진우를 만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두 사람을 너무 많이 변화시켰을 테니까요.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미영이가 은희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아빠를 만나고 싶다면 엄마는 용기를 낼게. 은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근데 동시에 궁금해요. 저를 낳아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 당연히 그럴 거야. 그날 밤 모녀는 함께 앉아서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Forever Young이라는 글씨가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영원히 젊게 살자던 두 연인의 약속이 이제는 부모와 딸을 이어주는 고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아빠에게 연락해봐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정말? 네. 저도 아빠를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도 마음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묻어둔 과거와 마주할 시간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미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박 부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 부장님인가요? 정미영입니다. 박 부장의 전화를 받은 최 회장은 곧바로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미락 국밥집에서 뵙기로 하셨습니다.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아직 5시간이나 남았지만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미영 씨가 뭐라고 하시던가 많이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따님도 함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은희도 함께. 최 회장은 자신의 딸을 정식으로 만난다는 생각에 더욱 떨렸습니다. 20살까지 아버지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한편 국밥집에서는 미영이와 은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오후에는 문을 닫기로 했거든요. 엄마, 너무 떨려요. 은희가 손을 떨며 말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야. 미영이가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어. 용기를 내자. 오후 2시 반. 미영이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편안한 옷이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단정한 옷이 좋을지 고민이 됐어요. 엄마, 그냥 평상시 입던 거 입으세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아요. 은희가 조언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오후 3시 정각. 국밥집 문이 열리고 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차림이었어요. 캐주얼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이와 은희는 카운터 뒤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재회. 어색함과 떨림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회장이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영이가 대답했지만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최 회장의 시선이 은희에게 향했습니다. 자신의 딸.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소중한 존재였어요. 은희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지만 어딘지 자신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은희야. 맞지?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빠.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미영아. 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야.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최 회장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미영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힘들었다고 하면 진우가 미안해할 것이고 괜찮았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니까요. 살만했어. 미영이가 결국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최 회장은 그 답변에서 미영이의 강인함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담긴 말이었어요. 은희가 정말 예쁘게 자랐구나.
최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은희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아빠, 정말 제 아빠가 맞나요? 그래, 내 아빠가 맞아.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지금까지 몰랐어서. 괜찮아요. 엄마가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은희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최 회장은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임신한 걸 알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 미영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신은 유학 가야 했고 나는 가난한 집 딸이었잖아. 그래도 아이 아버지로서 책임. 미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당신이 떠날 때는 책임 따위 생각하지 않았으면서. 최 회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이의 말이 맞았거든요. 당시에 자신은 오직 자신의 미래만 생각했었어요. 엄마, 아빠, 그만해요. 은희가 끼어들었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두 사람은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딸이 부모를 중재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은희 말이 맞아. 최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영이는 진우의 사과를 듣고 있자니 30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운함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미영이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뭐 해봤자? 의미 없어. 미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걸. 최 회장은 미영이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혼자 견뎌온 그녀에게 지금의 사과가 얼마나 초라하게 들릴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두 어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없던 일로 할 수도 없었어요. 나는 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의 아버지로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 예를 들면요? 미영이가 물었어요. 학비, 생활비.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보상하고 싶어. 미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아빠, 엄마. 은희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은희의 말에 두 어른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0살의 딸이 어른들보다 훨씬 성숙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희야, 고마워. 최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앞으로 잘할게. 천천히 해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은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미영이는 딸과 진우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제 자신만의 딸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미영아. 최 회장이 미영이를 불렀어요.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미영이는 놀란 눈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친구로라도, 은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원수로 지낼 수는 없잖아. 미영이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진우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은희를 위해서라도 부모끼리 화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30년을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이야. 천천히 하자.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도 있었고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해가 지자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 너무 오래 있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네, 조심히 가세요. 은희가 대답했어요. 은희야,
내일도 와도 될까? 당연히 오세요. 아빠잖아요. 최 회장은 딸의 대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영아, 정말 고마워. 은희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최 회장이 나간 후 모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 어때요? 아빠 만나보니까. 글쎄. 미영이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 그대로인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저는 좋아요. 아빠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좋아요. 미영이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은희는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만남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회장은 매일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은희와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뭐 드실래요? 은희가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어요.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로 할까? 최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영이는 주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딸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 서운했어요. 엄마, 김치찌개 하나요? 은희가 주방으로 소리쳤습니다. 알겠어. 미영이가 대답하며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은 미영이가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과는 달리 손놀림이 매우 능숙했어요.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죠. 미영아.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미영이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고생 많았어. 미영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진우가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미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정말 고생했잖아.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미영이가 돌아서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최 회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이의 말이 맞았거든요. 30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고생했다고 말하는 게 우스운 일이었죠. 엄마, 아빠, 또 싸우려고 해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싸우는 게 아니야. 미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요즘 계속 이런 식이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최 회장과 미영이는 서로 어색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대화도 필요한 말만 하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최 회장이 제안했어요. 무슨 이야기? 우리 사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야, 가게 좀 봐줄 수 있지? 네,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가게 뒤편의 작은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소 미영이가 쉬는 공간이었어요. 미영아, 나는. 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미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 30년 만에 나타나서 가족이 되자고 하니까. 나도 알아. 하지만 은희를 위해서라도. 은희를 위해서? 미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희는 지금까지 아빠 없이도 잘 살아왔어.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최 회장은 미영이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없는 게 나은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미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너무 빨라.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겠어. 최 회장은 미영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며칠 전에야 은희의 존재를 알았지만 미영이는 2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왔거든요.
시간을 좀 줄까?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 당분간 오지 않을게. 내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줄게. 미영이는 당황했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안 온다고 하니까 오히려 섭섭했어요. 은희는 어떻게 해? 은희와는 따로 만날게. 너에게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미영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우가 자꾸 오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갑자기 안 온다고 하니까 허전했어요. 알았어. 미영이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최 회장은 은희에게 따로 연락했습니다. 은희야, 아빠야. 아빠,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당분간 가게에 안 갈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시간을 드리려고. 은희는 부모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그럼 저랑은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엄마 몰래 만나자. 좋아요. 다음 날부터 최 회장은 국밥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며칠 동안 매일 보던 얼굴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뭔가 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왜 안 와요? 은희가 물었어요. 바쁘셔서 그런가 보다. 미영이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요? 아니면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은희는 눈치챘습니다. 분명 부모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은희는 최 회장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빠, 엄마랑 싸웠어요? 은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싸운 건 아니고 엄마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왜요? 최 회장은 은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 되자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이 필요해.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아.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마음도 이해돼요. 30년 동안 혼자 사셨는데 갑자기 달라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은희는 정말 어른 같구나. 최 회장이 딸을 대견하게 바라봤어요. 아빠도 힘들죠? 조금. 하지만 기다릴게. 엄마가 마음을 열 때까지. 그날 밤 미영이는 혼자 시계를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퍼레버 영이라는 글씨를 보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20살 때의 자신과 진우.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나? 미영이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진우가 노력하고 있는데 자신은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았어요. 그때 은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잠 안 와요? 응, 좀 그래. 아빠 얘기해요? 미영이는 놀라며 은희를 바라봤어요. 너 아빠 만났구나. 네. 오늘 카페에서 만났어요. 은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하던? 엄마가 힘들어 하신다고 시간을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영이는 진우의 배려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기회를 주세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회? 아빠도 후회하고 계세요. 그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계시고요.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잘하고 싶다고 하세요. 미영이는 딸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진우에게 기회를 줘야 할까요? 엄마도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는 거. 은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게 힘들었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기댈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해 볼게. 미영이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아빠도 엄마도 은희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
은희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날 밤 미영이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적어도 진우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 회장은 약속한 대로 국밥집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은희와는 꾸준히 만나고 있었어요. 부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돈독해졌습니다. 미영이는 그동안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어요. 진우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애틋한 감정들을 차근차근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재밌게 봐. 미영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희 아빠 딸이니까 당연히 만나야지. 은희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예전처럼 굳어있지 않았어요.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물어봤어요.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미영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아빠가 엄마를 정말 보고 싶어 해요. 정말? 네. 어제도 엄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그때 용기가 없었다고. 미영이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진우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은희는 최 회장과 함께 영화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재밌었어?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네. 아빠가 팝콘도 사주시고 영화 끝나고 저녁도 같이 먹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아빠가 이거 드리라고 하셨어요. 은희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영이는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도 함께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진우의 글씨였습니다. 미영아, 그동안 시간을 줘서 고마워. 나는 지금도 매일 국밥집 앞을 지나가며 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하지만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면 연락 줘. 기다리고 있을게. 미영이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우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엄마 아빠가 매일 가게 앞을 지나간다고 했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정말? 네. 엄마 보고 싶지만 부담 주기 싫어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영이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진우가 매일 지나간다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 보세요. 은희가 제안했어요. 갑자기? 네. 아빠도 기다리고 계시고 엄마도 마음 정리가 좀 되신 것 같아요. 미영이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정말 진우를 만날 준비가 됐을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 미영이가 결국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리를 바라보며 진우가 정말 지나갈지 궁금했거든요. 오전 9시쯤 정말로 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가게 앞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창문을 힐끗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다시 걸어갔습니다. 미영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우도 보고 싶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은희가 출근하자 미영이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아빠한테 연락해봐. 정말요? 은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흥, 내일 저녁에 시간 있는지 물어봐. 네. 은희는 바로 최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은희야, 무슨 일이야? 엄마가 내일 저녁에 만나자고 하세요.
최 회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뻤거든요. 정말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몇 시에 오실래요? 6시쯤 갈까? 좋아요. 아빠,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엄마가 아직 많이 조심스러워 하시거든요. 알겠어. 천천히 할게. 다음 날, 최 회장은 하루 종일 초조했습니다. 미영이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되고 설레었어요. 저녁 6시, 최 회장이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최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미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최 회장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미영이가 꽃다발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받는 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웠어요. 미영아, 목걸이는 받았어?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응, 받았어. 고마워. 미영이가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잘 어울린다. 아빠, 엄마 예쁘죠? 은희가 끼어들었어요. 응, 정말 예뻐. 최 회장이 미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진우야. 미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그동안 생각해봤어. 최 회장의 표정이 긴장됐어요. 어떤 생각?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최 회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진짜로?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어줄게. 천천히 하자. 급하게 하지 말고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 물론이야. 은희는 부모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좋아요. 우리 딸, 왜 울어? 미영이가 은희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행복해서요. 드디어 가족이 됐어요. 최 회장도 감동했습니다. 은희야, 아빠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저도 좋은 딸이 될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이뤄진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진우야.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앞으로 국밥집 앞을 서성거리지 마. 그냥 들어와. 최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다 봤어. 매일 앞에서 망설이는 거. 미안해.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언제든 와.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하니까. 최 회장은 미영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집으로 받아주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비록 3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내일도 와요. 은희가 말했어요. 매일 올 거야.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미영이는 진우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는 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퍼레버 영. 정말 영원히 젊게 살 수 있을까요? 몸은 늙어도 마음만큼은 그때 그 20살처럼 순수하게, 사랑스럽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세 사람이 함께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최 회장과 미영이, 그리고 은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 최 회장은 국밥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드실래요? 미영이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이제는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
최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된장찌개 하나 나가요. 은희가 밝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말이죠. 아빠, 다음 주에 대학교 등록금 내야 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아빠가 낼게. 최 회장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앞으로 아빠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게요. 의지해도 돼. 아빠니까. 미영이는 그런 부녀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했습니다. 진우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여보, 최 회장이 미영이를 불렀어요. 왜? 우리 이제 정식으로 결혼할까? 미영이는 깜짝 놀라며 진우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미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면 좋겠어. 은희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부모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결혼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최 회장이 미영이에게 물었습니다. 미영이는 한참 생각했어요. 결혼. 20살 때 꿈꿨던 일이 50살이 되어서야 이뤄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영이가 수줍게 말했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은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결혼하세요. 미영이는 딸과 진우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보자. 정말? 최 회장이 기뻐하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자.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늦었지만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국밥집 단골 손님들과 최 회장의 지인들이 참석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말했어요. 최 회장과 미영이는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제 키스를 해주세요. 두 사람이 키스하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희는 감동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축하해요, 엄마, 아빠.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최 회장이 마련한 따뜻한 집이었어요. 국밥집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미영이가 평생 해온 일이었고 또 그곳에서 다시 만난 의미가 있었거든요. 여보, 이제 정말 꿈만 같아. 미영이가 새집 거실에서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30년 만에 이뤄진 꿈이야. 아빠,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은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은희는 대학 졸업하고 뭐 하고 싶어?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사회복지 쪽으로 일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지원해 줄게. 고마워요, 아빠. 미영이는 딸과 남편을 바라보며 흐뭇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지. 미영이가 진우에게 말했어요. 무슨 계획? 여행도 가고 못 해본 것들 해보고. 이제 진짜 젊게 살아보자. 최 회장은 미영이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며 웃었어요. 여전히 퍼레버 영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래, 영원히 젊게 살자. 그때 약속했잖아. 응, 이번에는 정말 영원히.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은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좋은 연인도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결혼해요.
은희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벌써. 미영이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축하해, 은희야. 최 회장도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네.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일러요. 그리고 할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희의 결혼식 날, 최 회장은 딸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20년 동안 해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마침내 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좋은 아빠예요.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도 고마워. 이렇게 좋은 딸을 둬서. 결혼식이 끝난 후 최 회장과 미영이는 집에 돌아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았네. 미영이가 진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응, 늦었지만 결국 해피엔딩이야. 그때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지.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자신들이 만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여보, 시계 좀 봐. 미영이가 말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시계를 꺼내 보았습니다. 30년 전 진우가 선물한 그 시계와 진우가 지금도 차고 있는 똑같은 시계였어요. 여전히 정확하게 가고 있네. 최 회장이 말했어요. 시간은 멈출 수 없지만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퍼레버 영, 퍼레버 영. 두 사람은 시계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20살 때처럼 설레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보, 다음 생에도 만날까? 미영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그때는 처음부터 함께하자. 좋아. 약속이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사랑, 그리고 이제는 영원할 것 같은 행복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시계는 여전히 똑딱똑딱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었으니까요. 국밥집에서 시작된 작은 우연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 회장과 미영이, 그리고 은희.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늦었지만 이뤄진 사랑, 그리고 완성된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시계는 여전히 가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도 계속될 것입니다. 퍼레버 영, 영원히 젊게. 그 약속처럼 말이에요.